이렇게 좀 만드시면 저쪽이 딱, 저쪽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이게 북이야? 네. 그럼 난이 어디냐? 남이 이제 반대쪽으로. 저 소나무 있는, 큰 소나무 있는 쪽. 근데? 아니, 여기서 보면은 나무. 요까지는 좀 더 가세요. 좀 더. 여기가 한 건이죠? 아니, 그 가운데다 대야지. 궁금에다 대면 안 돼. 가운데. 예. 이쪽 선은? 예. 예. 근데 이 손을 어디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 이쪽으로 가는 거 말이야. 집 짓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큰일이다. 조선시대까지는 짓는 것이 다 한옥이었다. 땅을 보고 좌향을 잡고 이제 땅을 열기 위해서 터줏대감에게 구하는 개토제를 지낸다. 1999년 4월 23일 김해 김공 영덕 삼친의 은덕으로 우선 영덕은 터줏대감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받들어 다시 꽃피우고자 합니다. 이름을 바희내 동산으로 하고 조촐한 꽃동산을 이곳에 짓고자 하오니 터줏대감께서는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맑은 술과 포가를 올려오니 금양하소서. 네, 고맙습니다. 으이차. 그리고 고시리를 한다. 사방의 모든 신들에게 음식을 바친다. 이제 이 땅을 열고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이곳에 자손 대대로 살집을 짓는 것이다. 목수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탕고사를 지낸다. 모탕이란 장작을 팰 때 밑에 받치는 나무 토막을 말하는데 목수들은 나무 다듬는 작업판을 말한다.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이 땅을 고르고 이제 수천 년 면면이 이어온 우리들의 집 한옥이 오늘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시 지어지고 있다. 죽은 조상 모시는 사당이나 제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다. 좌향이 결정되면 주추 놓을 자리를 정하고 구덩이를 판 다음 그곳에 입사 기초를 한다. 그리고 주춧돌을 놓는다. 한편에서는 목재의 치목이 한창이다. 석가래와 기둥과 각종 도리와 들보를 치목한다. 특히 나무는 벌레가 있을지도 모르니 태워서 보관한다. 태운 나무도 쓰기 직전에 다시 깎아낸다. 집 짓는 데는 둥근 기둥도 있어야 하고 모기둥도 있어야 한다. 이 집은 사랑채는 둥근 기둥을 쓰고 안채는 네모 기둥을 쓴다. 치목이 된 나무는 마구리에 한지로 발라서 막아놓는다. 나무의 몸통에는 비가 맞아도 괜찮지만 마구리 부분은 좋지 않다. 목수들은 기둥을 하나 둘 세우면서 그랭이를 뜨고 단단히 서 있도록 한다. 여보 소리 오점 말했잖아. 잡아! 밀어! 그러다 밀어라! 기둥이 처음 서는 것을 입주라고 해서 집 짓는 일에서는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 옛집의 상량원에 보면 반드시 입주를 언제 했는지를 기록해둔다. 두 번째 기둥은 이제 너도 그거 들은 거야? 자, 이거 좀 밥 들어주세요. 어차!
기둥이 올라가면 그 위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창방이 올라간다. 창방이 올라가면 기둥은 단단히 서 있게 된다. 이렇게 맞아요? 안 돼, 먼저 한 번에 먼저 올라가. 창방 위에 소로가 올라가고 소로 위에 다시 장효가 올라간다. 장효 위에 도리가 올라간다. 지금 주도리가 대들보에 일부 올라가 있다. 이 집은 칠량집이라 도리가 주도리, 하중도리, 상중도리, 마루도리 모두 7줄의 도리가 올라간다. 지금은 마루도리만 남겨놓고 있다. 마루도리를 바치는 장효도 같이 비워놓는다. 집 짓는 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냥식 때문이다. 상냥대에 쓰는 것을 상냥기문이라 하고 두루마리 종이에 쓰는 것을 상냥문이라 한다. 이 집은 21세기의 집이니 상냥기문도 우리 글로 쓴다. 상냥기문은 제일 꼭대기에 걸리는 마루도리를 받쳐주는 장효의 배바닥에 쓰게 된다. 이것은 대청마루의 천장에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다. 서력 2000년 5월열 이튿날 입주 상냥 무궁무진. 상냥고사는 명태 3마리, 시루떡, 그리고 돼지머리 등등을 차리고 지낸다. 학사제, 창건, 상경을 새긴 곳 38편의 외침을 막아낸 유서 깊은 이 섬의 옛 이름은 가비고시. 그 가운데 밝고 맑은 명당 자리를 잡아 학사제를 창건하였도다. 찬문하여 바라옵건대 대들보를 높이 높이 올려 동방에 빛대리다. 물과 바위, 솔과 대를 아우르니 바위네 동산에 음양의 조화를 이루리로다. 산바람 바닷바람에 신바람 깃들려니 학사제 백 김영덕. 삼가 김영덕은 천신과 토지신 제후에게 학사제에 상냥하였음을 고하나이다. 서력 2000년 경진년 신서월 경호일 사시 입주 상냥. 상냥문은 집을 짓게 된 연유와 주변의 형국과 바람을 적어서 넣는다. 상냥문은 구리통이나 대나무통에 넣으면 오래 가는데 반드시 뚜껑을 닫고 밀봉을 해서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오래 간다. 500원짜리 없는데 500원짜리. 500원짜리? 없어. 10원짜리, 100원짜리. 나한테 있다. 여기 돈 넣는 사람 다 복 받아. 예, 저도 넣었어요. 제가 제일 큰 건 하는데. 돈 넣는 만큼 복 받는다. 10원짜리 없어. 너무 많이 걸또 그거 못 그것은 못 올라간다. 자. 너무 높으면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됐고요. 됐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야, 이걸 두 분이서 올려놓으시고 이제. 마음속으로 축원을 이제 이 집의 상냥문은 200~300년 후에나 이 집에 살 자손이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을 모르는 후손에게 이 집을 지어 남기는 것이다. 자, 왜 안 올라가? 가다가. 힘이 다 떨어졌어요. 힘이 다. 옛날에는 이 상랑을 하는 게 아주 즐거운 날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그네처럼 메고 집주인이 여기다 올려 태우고 흔들어 버려요. 자, 이거 보라고. 맨 수표 아니야, 수표, 그지? 자. 자, 박수! 자, 우리 다 함께 상랑이요. 우리 소리 한번 칩니다. 상랑이요. 한번 더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안 돼 있잖아, 아까 각본에.
상냥식이 있는 날은 목수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쉰다. 술과 음식을 먹고 추스려서 다음 일을 대비하는 셈이다. 상냥이 끝나고 석가래 작업과 선자 석가래 작업이 계속된다. 선자까지 끝나면 어려운 작업은 거의 끝이 난 셈이다. 이 집은 석가래 사이를 흙으로 앙토하지 않고 판재로서 막았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처리가 되어 보기에도 좋다. 살림집은 대부분 호초마였으나 요즘은 그 아름다움으로 해서 겹초마를 한다. 겹초마는 석가래 위에 부연이라는 것이 하나 더 올라가서 자리한다. 이것은 사각형으로 짧게 되어 있다. 이것의 곡을 잡으려면 이맥이 평고대가 있어야 한다. 이맥이 평고대는 추녀 위에 추녀와 같이 생긴 사례라는 것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가로지르게 된다. 부연과 부연 사이는 개판으로 덮고 그 사이도 막아야 날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부연은 힘이 없기 때문에 부연 뒤쪽에는 큼직한 통나무를 박아서 부연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느리개라고 한다. 부연까지 다 설치가 되고 지붕 전체에 개판이 덮이면 덧석가래를 설치한다. 우리 한옥은 지붕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다. 지붕의 무게가 가벼우면 기둥도 그렇게 굵지 않아도 된다. 지붕의 무게를 줄이려면 적심과 흙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덧석가래다. 지붕 꼭대기에서 처마까지 긴 각재를 석가래처럼 박아서 만든다. 그리고 덧석가래 위를 다시 개판으로 덮는다. 이 개판 위에 기와를 이을 것이므로 방수층을 도포한 방수포를 지붕 전체를 덮어 씌운다. 바닥 기와가 깨져도 이 방수포에서 차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가 밑으로 스며들어 석가래까지 부식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옥은 조선시대의 집을 짓자는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좋은 재료와 시공법을 한껏 이용하면서도 우리 한옥이 가진 특징과 모양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방수포를 단단히 시설한 다음 기와를 올려야 한다. 방수포 위에 바로 기와가 편안히 놓일 수 있게 졸대를 박을 수도 있으나 이 집의 안채는 방수포 위에 기와를 받아주는 흙을 얇게 올려 지붕을 전체로 감쌌다. 이 흙을 보토라고 한다. 그러나 사랑채는 전통 방식대로 석가래 위에 산자를 해서 적심과 진흙 보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자는 보통 쌀이나무나 옥수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붕에는 나무 북대기 등을 적심으로 두둑히 넣고 그 사이사이로 찰진 보토를 지붕 전체에 깔았다. 이 바닥 흙은 찾을수록 좋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단열 효과와 보온 효과는 더 있게 된다. 이 기와 일과 흙일은 겨울에는 하지 못한다. 기와는 바닥에 암기와 석 장씩 물려가면서 아래 처마 쪽에서 위 용마루 쪽으로 올라가면서 간다. 그리고 숫기와 아래에 홍두깨 흙을 넣고 숫기와를 덮어나간다. 집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을 회첨이라고 한다. 이것은 양쪽에서 물이 내려오므로 방수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판으로 밑을 깔고 그 위에 기와를 넣는다. 이 흙들은 진흙에 석피를 섞어서 갠 것이기 때문에 마르면 굳어져 비가 와도 풀어지지 않는다. 용마루를 만들 때는 먼저 착고 부고를 세우고 그 위에 적세를 여러 장 얹고 그 위에 숫기와 한 장을 얹으면 끝이다. 용마루의 선을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외로 용마루 곡선은 그냥 천연스러운 현수 곡선을 이용한다. 새끼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그냥 그 선에 따라 용마루를 만들면 된다. 우리 한옥에서 처마가 치밀한 계산에 의한 곡선이라면 용마루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천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낸다. 기와를 다 이으면 목수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각종 수장 작업을 한다. 수장이란 문과 창과 벽들에 들어가는 각종 부재들을 말한다. 각종 부재들을 끼고 짜는 작업을 수장 들인다고 한다. 문에는 문지방, 중방, 인방이 들어가고 만들어진다. 벽에는 하방, 중방, 인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창이 있는 곳에는 머름대가 설치된다. 이 머름대는 만들기도 어렵고 시설하기도 어렵다. 원래 문은 가장 나중에 짜게 된다. 집을 짓는 도중에 나무이기에 그 수축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낭패하기 십상이다. 수장이 들여질 때쯤 해서 집주인은 문과 창에 쓸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집에 들어가는 수많은 문들을 어떤 나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집의 전체 목재가 무슨 색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맞춘다. 집 전체가 붉으스레한 빛을 띠는데 문과 창이 흰살결 같은 색이면 맞지 않다. 이 나무 자체가 육수니까 좀 희잖아요. 그러니까 육종으로 가장 인접하게 가려면 이렇게 색깔이 흰색깔 좀 들어간 걸로 이제 하시든가. 나무 차이는 이게 없어요, 얼마. 그리고 많은 문을 어떤 문양으로 치장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한다. 집은 목수가 짓지만 문의 문양이나 색깔 등은 집주인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부엌문은 당판문, 대청문은 불발길 창의 띠살문이나 넉살문, 툇마루로 나가는 데는 교자창살 등등 주인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그러나 집의 품격을 높여주는 문양이 있는가 하면 경박하게 보이는 문양도 있기에 선택을 잘해야 한다. 수장이 거의 다 들여졌으면 마루를 깔아야 한다. 우리나라 마루는 널빤지를 그냥 쓰는 장마루가 아니고 우물마루로 대표된다. 이 우물마루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매우 단단한 구조물이다. 먼저 앞기둥과 뒤기둥 사이에 큰 목재가 끼인다. 이것을 장귀틀이라 한다. 동귀틀은 마루 청판이 끼이는 짧은 귀틀을 말한다. 청판은 두툼하게 잘라서 동귀틀의 물 홈대 사이로 끼워 넣는다. (2000년 5월에) 입주 상량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여름이 되자 집의 모습이 나타난다. 각 방에 문과 창이 달리고 마루 공사도 마무리되어 간다. 이제 집이 골격이 완성이 되고 이제 마무리 공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망치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 소리는 바깥에 돌 공사를 하면서 겉에 표면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도드락이라고 하는 정다듬을 하는 소리입니다.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 내부에서는 이제 마루를 깔고 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과 창을 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문과 창을 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방과 대청 사이인데 이게 이제 시대와 집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문을 설치하냐 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많은 집들을 보면은 그 바깥에 여닫는 문만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방과 대청 사이에는 여닫는 문만 설치하고 이와 같이 미닫이를 설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점점 이렇게 미닫이까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한옥으로 지으면서 여름철의 더위에는 이 집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집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위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집주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여닫이와 더불어서 이 방과 대청 사이에도 미닫이까지 설치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그것은 집이 취향 그리고 시대에 따른 어떤 차이로서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은 그 방과 대청 사이에는 보통 아까 이제 미닫이만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은 분합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짝이 6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몇 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간 사이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짝으로 되어 있는데, 분합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짝이면서 다 여닫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개질 수 있는 문, 이런 문을 우리가 분합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몇 짝이냐? 3짝으로 구성됐으면 3분합, 4짝으로 구성됐으면 4분합, 여기에서처럼 6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6분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문이 여는 걸로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즉 방과 대청 사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두 공간을 한 공간으로 통합해서 사용하자고 욕망이 있을 때 이 문을 여닫는 것으로 하면은 마지막에 한 장이 남게 되죠. 이랬을 때 이것을 위로 들어서 열 수 있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들어 열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들어 열개를 한 모습입니다. 창이 한 겹이 아니고 3겹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 문을 우리가 덧문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금 창살이 모양이 우리가 한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창살이 모양이죠.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띠살 또는 새살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가장 바깥에 여닫는 문이기 때문에 여닫는 이 문을 덧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살대의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새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의 초가집에서도 볼 수 있는 문, 즉 두 겹으로 구성된 문이죠. 이게 창호지를 붙여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요 문을 창호지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 있는 덧문과 요 안쪽에 있는 요 미닫이 창, 요 두 겹으로 구성이 되죠. 이 두 겹이 구성해서 조금 더 격을 높게 꾸미게 되면은 한 겹이 여기 더 갖다 붙게 됩니다. 이 창은 이 집의 경우에는 여름을 대비한, 그러니까 요즘 방충망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충망입니다. 방충망인데,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비단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 망사를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비단을 붙이게 되면 그것을 사창이라고 부르고, 망사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망사창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문 사이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 창이 사창이 열렸을 때 이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닫아서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홈을 따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문 사이에 폭을 좁힐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홈을 따서 집어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도 시대에 따라 또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한옥 속에서도 옛날의 기법을 그대로 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청의 불밝기 창의 세공이 매우 돋보인다. 쌍사를 넣은 창 테두리가 오늘날은 기계로 제작을 하지만 기계로 하든 손으로 하든 원래 불밝기 창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라 하겠다. 창호는 어디에 시설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방에 굿을 들이고 나면 장판 깔기 전에 잔모래가 있는지 갈아내야 한다. 사기 그릇을 엎어서 문지른다. 이 일이 끝나면 차좁쌀을 되직하게 끓인 물로 방바닥을 바른다. 방바닥에 흙이 마른 뒤에 부스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 한다. 여름에 끼워놓은 대청 우물마루에 빡빡하게 끼인 청판도 마무리 손을 본다. 겨울이면 약간 줄어들겠지만 워낙 빡빡하게 끼운 청판이라 거의 틈이 생기지 않는다. 동기털 위로 손가락 끝에 걸리는 삐죽 나온 부분을 대패로 매끈하게 깎아낸다. 그래야 빈틈이나 투툴투툴한 부분이 없어진다. 이 집은 21세기 한옥답게 넓은 6칸 대청을 겨울에도 쓸 수 있도록 앞퇴에다 문을 달고 대청의 한쪽에 벽난로를 설치해서 넓은 대청을 겨울에도 유용하게 쓰도록 해놓았다. 굴뚝은 지붕으로 나오도록 했다. 전통의 한옥을 지으면서도 오늘에 사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안방 안쪽에도 탈의실과 욕실을 넣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주방도 현대적인 시설을 그대로 도입해 하등의 현대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문과 창과 천장 등등은 모두 전통의 그대로의 모습이다. 우리의 일각에서 이런 전통 한옥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하며 21세기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주거 문화에서 버린 것도 엄청나게 많다.